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늘 한인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가 데이비 뱅스를 뉴욕시 교육감으로 임명했습니다. 뉴욕주와 버지니아주의 집회원 5명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신용카드 1000여 장을 훔친 혐의로 맨하탄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교도관 노조가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파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명상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에브리타임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정관장 에브리타임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9일 한인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9일 열렸습니다. 2000년대 들어 처음 경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김일선 후보와 기호 2번 이창원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각 후보들은 9일 오전 뉴저지 한인회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관과 H마트 4곳, 총 5곳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가운데 한인들의 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9일 오후 2시 30분을 기준으로 뉴저지 한인회관은 168표, 리치필드 H마트 329표, 포트리 지점 195표, 리틀페리 지점 131표, 에디슨 지점 93표 등 집계됐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오후 8시에 마감된 투표함은 봉인되고 양 후보 측 참관인과 함께 개표가 이뤄지는 뉴저지 한인회관으로 운반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개표 완료 후 집계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선관위 선거수칙에 따르면 유효 표수 가운데 다득표한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가 데이비 뱅스를 뉴욕시 교육감으로 임명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가 오늘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PS 161에서 데이비 뱅스 이글 아카데미 설립자를 뉴욕시 교육감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담스 당선자는 각별한 친구 사이인 데이비 뱅스를 지명하며 뿌리 깊은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재구상할 수 있는 기회라며 데이빗은 비전 있는 리더이자 혁신가로서 학생들을 위해 싸운 챔피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데이비 뱅스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뉴욕시 교육감으로 내정됐다고 밝히고 흑인과 히스패닉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이비뱅크스는 59세 흑인으로 브롱스 지역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는 등 25년 이상 교계에 있었으며 지난 2004년 남학생을 위한 4년제 사립고교로 유색인종 남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이글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현재는 뉴욕시 5개, 뉴저지 1개 등에서 6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당선자는 빠르면 내일 뉴욕시경국장 내정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욕시경 사상 첫 여성 국장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와 버지니아주의 집배원 5명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신용카드 1000여 장을 훔친 혐의로 맨하탄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사이벤스 맨하탄 검사장은 8일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집배원 5명 중 우두머리인 마이클 리처드가 뉴욕시와 버지니아주에 배달되는 크레딧 카드들을 절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여 장의 신용카드를 절도한 집배원들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금품을 구매했다고 벤스 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에르메스, 샤넬, 루비통, 블루밍데일스 등에서 약 75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벤스 검사장은 연말 시즌을 맞아 도둑들이 고객들의 이메일뿐만 아니라 우체통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각별히 주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한 신용카드 회사가 새롭게 발급된 카드들이 제대로 배달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연방우정국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절도자들이 적발된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교도관 노조가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교도관 노조는 지난달 30일까지 교도관들이 백신을 1회 이상 맞지 않으면 무급 휴직시킨다는 뉴욕시장 행정명령에 따라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며 8일 뉴욕시를 상대로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도관 노조는 현재 하루 3교대 근무가 12시간씩 2교대 근무로 바뀌면서 사실상 노예와 같은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도관 노조는 지난 3일 기준 백신 접종률이 83%로 지난 10월보다 30% 높아졌지만 현재도 17% 정도의 인력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7일 기준 확진율이 4.3%, 뉴욕시 2.2%, 롱아일랜드는 6.1%를 기록했습니다. 또 뉴욕시 보로별로는 스테이튼 아일랜드 3.9%, 퀸즈 2.8%, 브롱스 2.3%, 브루클린은 2.2%, 맨하탄은 1.6%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는 나소 카운티 5.4%, 서포 카운티는 6.7%로 5% 이상의 고공행진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타이브센트 과학고가 뉴욕주 최우수 공립학교에 선정됐습니다. 학교 평가 전문업체 니치가 발표한 2022 전국 우수 공립고교 순위에 따르면 스타이브센트 과학고는 전국 11위, 뉴욕주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브롱스 사이언스가 전국 12위, 뉴욕주 2위, 스테이튼 아일랜드 텍이 전국 14위, 뉴욕주 3위, 타운젠트 해리스가 전국 15위, 뉴욕주 4위, 롱아일랜드의 제리코가 전국 27위, 뉴욕주 5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그레인넥 사우스가 전국 29위, 뉴욕주 6위, 사유색 고교가 전국 35위, 뉴욕주 7위, 리만 칼리지 부속 고등학교가 전국 49위, 뉴욕주 9위로 조사됐습니다. 또 뉴저지에서는 하이테크놀리지 고교가 전국 8위, 뉴저지주 1위,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가 전국 9위, 뉴저지주 2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전국 최우수 공립학교는 네바다주 데이빈슨 아카데미이며 워싱턴 DC의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는 5위에 올랐고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가 최우수 사립학교에 뽑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50년까지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8일 성명을 내고 기후변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구매력을 지렛대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청정 에너지 경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보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2030년까지 연방정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65%까지 줄이고 2035년에는 자동차와 트럭 등 미국 정부가 운행하는 차량 모두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모든 연방정부 건물은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를 사용해야 되며 2032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이어 2045년에는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됩니다. 미 전역에서 5세에서 11세 아동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 한 달 만에 벌써 정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대상자 2,800만 명 중 지금까지 최소한 한 번 주사를 맞은 아동은 500만 명 정도로 비율로는 20%가 안 됩니다. 이는 18세 이상 성인들의 최소한 한 번 주사 인구비 8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더구나 한 달밖에 경과되지 않은 지난주부터 첫 주사보다는 이미 맞은 아이들이 두 번째 주사를 맞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벌써 주사를 새로 맞은 아이들 수가 늘지 않고 정체되는 평준화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일 첫 백신 접종 주사를 실시했던 미국은 꼭 1년 뒤인 8일에야 전 인구의 60%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내 경찰들의 초과 근무 수당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감사관은 지난해 앤드류 쿠마 전 뉴욕주 지사가 대중교통시설에서 홈리스의 범죄가 급증하자 치안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MTA 경찰들의 초과 근무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2년간 경찰의 전체 임금은 1억 400만 달러에서 1억 1,560만 달러로 11.3% 증가한 반면 지난해 초과 근무 수당은 2,750만 달러에서 3,330만 달러로 2019년보다 21%나 급증했습니다. MTA 경찰은 홈리스 아울리치, 무임 승차 퇴치, 야간 열차 중단 시 시설 보호 등 3가지 특별 프로젝트가 부여됐으며 이 프로젝트의 초과 근무 수당 1,910만 달러 등 3,16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또 MTA 경찰은 지난 2018년은 805명, 2019년은 825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지난해는 913명으로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최대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가 최고 운영 책임자 COO의 현 피로구 전무를 승진 발령했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이에 따라 고 전무는 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과 실무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과 USC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피터 고 전무는 지난 2001년 윌셔은행에 입행했습니다. 현 CEO인 데이빗 말론 사장은 올해 말 은퇴할 예정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 2016년 대선 승리를 예상하고 작성했던 연설문을 5년여 만에 공개했습니다. 힐러리 전 장관은 8일 온라인 유료 강연 마스터 클래스에 출연해 낭독한 대선 승리 연설문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다며 가치를 지켜냈다는 민주주의가 강건하다는 이 나라는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힐러리 전 장관은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는 부분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힐러리 전 장관은 자신의 어머니가 8살 때 친부모에게 버려진 뒤 할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며 자라났다면서 8살이던 어머니가 친부모와 헤어져 캘리포니아행 기차에 올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힐러리 전 장관은 두려움에 떨었을 그 당시의 어머니를 꼭 껴안고 말해주고 싶다며 당신은 꼭 살아남을 거라고 그리고 훌륭한 가족을 꾸리고 자녀 3명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자녀 중에 1명인 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힐러리 전 장관은 당시 대선 승리를 가정 이 연설문을 작성했으며 어머니에게 자신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여성이 유리천정을 깼다는 상징성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포착됐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주장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9월 12일, 10월 23일, 11월 16일 인공위성에서 관측된 열 적외선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측은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 냉각 시스템에서 온수가 배출되고 있음이 위성으로 관측됐으며 이 온수는 증기 터빈과 발전에서 배출된 증기가 물로 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원자로에서 배출된 물은 구룡강으로 흘러갔고 강물의 온도가 최대 섭씨 4도씨나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며 이는 원자로에서 배출된 온수가 강물의 온도를 높인 것으로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놀스도 지난달 위성 사진을 분석,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증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원자로의 가동 흔적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인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주제는 치유와 관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글이 어제 발표한 구글 검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검색했던 전 세계인들은 올해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가장 많이 검색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라는 안타까운 질문이 지난해보다 10% 늘었으며 불안, 스트레스, 슬픔, 심리치료 등과 정신건강 유지법에 대한 검색도 급증, 코로나19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충격에서 벗어나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친구를 돕는 법, 공황 발작을 일으킨 사람을 돕는 법 등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또 방탄소년단이 큰 인기를 끌면서 너를 사랑해라는 뜻의 수화를 검색한 횟수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미나리가 아카데미상 후보작 중 가장 많이 검색된 영화로 조사됐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등의 검색도 늘었고 뉴스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영화배우는 알렉 볼드윈, 영화는 이터널, TV쇼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각각 검색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 패션쇼에서 한국말 노래가 울려 퍼져 화제입니다. 노래는 해당 런웨이 위에도 오른 샤넬 뮤즈 한국인 모델 수주가 직접 불렀다고 합니다. SBS 고현준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샤넬의 2021-22 공방 컬렉션 쇼입니다. DJ의 음악에 맞춰서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어 나오는데요. 그런데 쇼가 후반부로 흘러갈 무렵 런웨이 뒤쪽 무대로 금발 여성이 등장했는데요. DJ 옆에 자리 잡은 이 여성은 곧 마이크를 잡고 한국어 노랫말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발 여성의 정체는 바로 직전 런웨이에 올라서 멋진 캣워크를 선보인 한국 모델 수주입니다. 이날 부른 노래는 가수로도 활동하는 수주가 지난 6월 발매한 햇님으로 가수 신중현이 작사 작곡한 가수 김정미의 햇님을 커버 제작한 것입니다. 수주의 소속사 측은 샤넬과 수주 양쪽이 음악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번 라이브 무대로 이어졌다면서 세계적인 패션쇼 무대에서 한국어 노래가 라이브로 울려 퍼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부하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한국으로 송환된 권원직 전 시애틀 총영사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하루 동안 미국 서부 오리건주 연안에서 40건 이상의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영국 잡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술집에서 맨하탄 그리니치 빌리지의 카나타 키튼, 일본식 술집 마사히로 우루시도 등 뉴욕 시내 6개의 술집이 포함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매주 주말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노스 열차 플랫폼에서의 음주가 금지됩니다. 어제 낮 12시쯤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강으로 추락, 해안경비대가 헬기로 구조를 시도했으나 결국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뉴욕 주정부가 주 방위군 의료진 120명을 롱아일랜드 유니언데일과 업스테이트의 시라큐스, 알바니, 버팔로 등의 요양시설에 파견했습니다. 지난 4일 버지니아주 놀포 해군기지에서 네이비실 사령관이 헬리콥터 강화 훈련 도중 부상을 입어 긴급 후송됐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무려 4만 3천 건이 감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우수 가공식품 특판전이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재래김, 누룽지, 안흥찜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정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각종 우수 가공식품들을 엄선한 특판전이 뉴욕 뉴마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안흥찜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와 다양한 반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뉴욕 뉴마트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석의 명가 킴스 보석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특가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결혼을 미뤘던 예비 신랑 신부, 결혼기념 선물, 연말 감사 선물 등을 준비하고 뉴저지 최고의 장소인 레디투 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행사를 합니다. 12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단 3일간 뉴저지 리버사이드 근처 레디투 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최고가 주얼리를 원가에 대방출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9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7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